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 새벽에 열린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변함없이 선발 출전했고 또 올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쉽게도 시즌 첫 골을 넣진 못했지만 선제골 과정에 본인의 침투와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 상대 수비수인 틸로 케러의 자책골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영국 언론에서는 초반 4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고 또한 최근 2경기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빼고 새로 영입한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을 선발 출전시켜야 한다. 이 선수가 웨스트햄과의 경기 선발 출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 선발 출전시킨 것은 물론이고 풀타임으로 기용하면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지지를 보냈는데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기용을 이어가고 또 선수 교체도 한 명밖에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날 경기 주요 상황과 영국 현지의 반응 그리고 인터뷰까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 1대1로 비겼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 원정 경기였는데요. 5라운드까지 5연속 무패를 기록했고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는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토트넘의 5라운드까지 리그 3위를 유지하면서 상위권 순위를 지켰지만 5연승을 거두고 있는 아스날이나 또 계속해서 대량 득점을 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와 비교한다면 확실하게 조금은 처지고 있는 상황. 특히 노팅엄전도 그렇지만 이번 경기도 경기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프리미어리그 공식 최우수 선수로는 이반 페리시치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영국 언론은 이번 경기가 주말 주중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로테이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세뇽이나 히샬리송이 선발 출전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 손흥민 선수를 선발 기용하면서 믿음을 보냈습니다. 페리시치 선수는 이날 경기 후 진행된 팬투표에서 37.6%의 지지를 받으면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직접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은 아니었지만 경기 내내 공을 소유하고 돌파하고 크로스패스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친 페리시치였는데요. 이날 경기 선수 평점을 살펴보면 사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박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페리시치에게 7점, 쿠루세스키에게 7점 줬고 손케디오가 조금 아쉬웠죠. 해리 케인이 6점이었고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낮은 5점을 줬는데 최근에 고전하고 있던 모습들이 이번에도 나타났다. 특히 전반전엔 조용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물론 선제골로 이어진 틸로 케러의 자책골 상황을 충분하게 압박해주면서 끌어내긴 했지만 또 본인에게 주어졌던 기회에 있어서는 무거운 터치, 볼 터치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듯 또 문전에서의 기회에서도 골대를 넘기는 슈팅이 나오는 듯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답지 않은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결정력이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의 박한 평가를 통해서 평소에 보여줬던 평균적인 모습 이하다. 손흥민답지 않은 플레이였다라고 또 한 번 지적을 했어요. 물론 캐로의 자책골을 끌어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왔고요. 해리 케인도 6점, 교체로 들어갔던 히샬리송도 6점이었기 때문에 공격 선수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90미닛은 페리시치에게도 5점으로 좀 안 좋은 평가를 줬고요. 쿠루세스키도 6점, 오히려 해리 케인 선수가 현재 골 과정에서의 사실상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평점 7점을 받았고 또 상대의 핸드볼 파울도 유도했던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손흥민 선수가 4점으로 최저 평점이었는데 어수선한 플레이였고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체로 들어왔던 히샬리송 역시 평점 5점으로 좋지 않은 평가였기 때문에 토트넘 공격진이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토트넘 팬사이트인 스퍼스웹 같은 경우는 쿨루세스키에게 7.5점, 케인에게 7점 줬고 손흥민 6점, 히샬리송 5.5점이었어요. 히샬리송이 이번 경기 교체로 들어왔지만 그다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였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도 여전히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고전을 했지만 하지만 이제 공격 지역으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골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응원하는 멘트를 보내면서 역시 팬사이트다운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의 패스맵이 화제인데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따로 떨어진 섬처럼 거의 고립되어 있었고 거의 패스맵에 연결선이 없을 정도로 공을 못 받았던 장면들이 눈에 띕니다. 페리치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을 점유하고 케인과 쿠루세스키 위주로 이제 공을 소유하고 연결하고 플레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미끼 역할을 하고 수비수들을 유인하긴 하는데 직접 공을 받지 못한 상황들이 이어졌고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경기보다는 조금 더 패스를 받긴 했으나 여전히 이 왼쪽 전방 위쪽에서
페리시치의 패스는 케인 쪽으로 가거나 쿠루세스키 쪽으로 가고 또 쿠루세스키가 비수마에게 패스를 받아서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연결하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문제대로 침투해서 기회를 모색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패스가 잘 안 왔어요. 하지만 지난 경기보다는 패스가 좀 더 오면서 조금 더 손흥민 선수가 9번 자리를 좀 들어가서 케인 선수가 뒤에 가서 뿌려주는 패스가 조금 더 나오면서 플레이가 좀 살아나긴 했는데 여전히 손흥민 선수 쪽으로 좋은 패스가 안 오기 때문에 토트넘은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보강을 해야 한다. 에릭센 얘기도 있었고, 뭐 사실 파케타도 연결이 됐었고, 많은 그 미드필더들이 연결이 됐지만, 결국에는 수비력이 좋은 비수마 정도밖에 영입이 안 된 가운데, 토트넘이 벤탄쿠르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좋은 패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안 오고 있거든요. 침투가 좋고, 결정력이 좋은 손흥민 선수를 살리기 위해선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적 시장 안에 토트넘이 케인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를 통해서도 스루 패스를 넣어줄 수 있고, 킬러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 웨스트햄의 주장인 데클란 라이스가 이날 경기 승점 1점 얻은 것 긍정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초반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 3연패에 빠지면서 큰 위기를 겪었지만 많은 투자를 통해서 선수 영입이 되고 있고 그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특히 에스턴 빌라와의 4라운드 경기 승리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토트넘을 거의 이길 뻔한 경기를 펼쳤고 라이스 역시 본인의 부진 논란을 이겨내면서 이날 공수 양면에 걸쳐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경기 후 수훈 선수로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시즌 초반에 비하면 개선됐고 우리가 오늘 밤 더 나은 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토트넘을 톱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톱팀을 상대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런던 더비였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로 경기에 임했다. 8, 9명의 선수가 올리브에 새로 합류했기 때문에 우리가 곧바로 작동할 수는 없는데 좀 더 뭉친 것 같고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좀 좋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라이스는 전반 17분에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공격 능력, 강력한 발리 슈팅으로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고 전반 추가 시간에는 클루세스키, 케인에 이어 호이비에르로 연결된 이 침투에 이은 좋은 기회,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는 과정 속에 라이스가 이 호이비에르의 마지막 패스를 미리 차단하는 좋은 태클로 본인의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까지 잘 해주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웨스트햄의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도 이제 아직 우리 팀이 조금 더 적응을 해야 된다. 많은 선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승점 1점은 좋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긴 했지만 토트넘도 잘했고 토트넘이 어려운 상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1점을 얻은 것을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좋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 막 영입한 브라질 대표 미드필더인 파케타를 후반전에 투입했는데 여름 내내 지켜본 선수라고 했어요. 영입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한 영입이 됐고 10번 역할로 기회를 만들어줄 선수가 필요했는데 오늘 짧은 시간 카메오로 활약했지만 본인도 실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굉장히 잘했다. 앞으로 적응하면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경기 초반에 우리를 어렵게 했지만 우리도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면서 좋은 경기 했다. 이적 시장에 합류한 선수들이 많은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케타 같은 경우가 좀 아쉬워요. 토트넘과 연결이 됐었고 본인도 토트넘 이적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콘테 감독이 파케타를 원치 않는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웨스트햄으로 가게 된 상황인데 토트넘이 이런 파케타와 같은 좀 수비도 되면서 많이 움직여주면서 창의적인 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적 시장에 좀 찾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일단 이번 경기 무승부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는 것이죠. 물론 경기 막판에 실점을 하고 질 수 있는 위기도 있긴 했지만 웨스트햄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었다. 웨스트햄은 피지컬적인 팀이고 강한 팀이고 또 롱볼을 잘 쓰는 팀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 막았고 우리도 더 잘할 수 있었다. 일단 이번 경기 이기지 못했고 비겼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던 기회 후반 4분에 이제 쿠루세스키의 컵백에 이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 장면 수책이 한 발 앞서서 차단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손흥민 선수의 첫 골이자 토트넘이 2대0으로 달아날 수도 있었던 좋은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결국엔 패스를 맞지 못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전보다 기회가 늘어나긴 했어도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들이 밝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를 통한 득점을 만드는 과정들이 그래도 콘테 감독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아쉬워했던 것은 전반 12분에 크레스웰 선수의 핸드볼 파울이 페널티킥으로 선언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판정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를 한 편이 아닌데 심판이 옳은 결정을 했고 옳은 판단을 했는데 왜 VAR에서 신호를 보내서 다시 보라고 했고 온필드 리뷰까지 해가지고 판정을 번복하게 만들었냐. 잉글랜드는 VAR을 쓰는 법을 더 배우고 연구하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VAR 때문에 감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토트넘 5경기 동안 지지 않고 있고 시즌을 잘 시작했고 이 5연속 무패 중에 3경기가 원정 경기였는데 그 원정 경기가 웨스트햄, 첼시, 노팅엄 같이 홈 분위기가 아주 뜨거운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더 발전해야 되는 건 알지만 노력하고 있고 이제 이틀 뒤에 있는 풀럼과의 경기도 잘 준비할 것이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잘 준비하겠다. 어찌됐거나 이제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반 12분 이 장면인데요. 페리시 선수의 크로스 패스에 이은 케인 선수의 헤더 슈팅이 크레스웰의 손에 맞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페널티킥 휘슬이 울렸는데 VAR에서 다시 한번 확 체크해봐라. 핸드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에 맞은 것은 맞지만 헤더 슈팅이 크레스웰의 머리에 맞고 손으로 연달아서 맞는 그런 장면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와서 맞은 것이지 핸드볼을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판정을 변복했는데요. 하지만 이 헤더 슈팅이 분명히 골대로 향하고 있었던 그리고 결정적인 득점이 될 수 있는 장면에서 팔이 좀 높게 올라가서 막았기 때문에 핸드볼로 페널티킥을 선언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장면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골이 들어갔더라면 토트넘이 좀 공세를 펼치고 있던 흐름이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었던 장면인데요. 어쨌거나 콘테 감독은 이 장면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콘테 감독 경기 후에 기자회견도 취재진과 따로 가졌는데요.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평일 저녁 경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올 만한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경기에 대한 평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 방송 인터뷰에서의 얘기와 비슷합니다. 오늘 승점 3점 우리가 가져갈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조금은 실망스러워요. 반면에 또 웨스트햄을 특히 원정에서 상대한다는 것은 홈 경기 아주 분위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웨스트햄은 좋은 팀이고 피지컬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점 1점 얻은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너킥, 세트피스 스로 인해서 웨스트햄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대비했다. 하지만 이제 95분 추가 시간 포함해서 이 기간 동안 잘 주의해야 되는데 한순간이라도 놓치게 되면 실점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내준 골도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고 피할 수 있었던 골인데 조금은 아쉽다. 일단은 그래도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에서 비긴 것은 좋은 결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후반 10분에 토트넘이 동점골을 내줬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이어진 스로인을 안토니오가 받아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수책에게 넘겨주고 수책이 달려들면서 때린 슈팅이 들어갔죠. 스로인이 들어올 때 페리치 선수가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장면, 안토니오에게 공이 쉽게 연결되지 않도록 막았어야 하는 장면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사실은 프리미어리그가 올 시즌에 5명의 선수 교체를 할 수 있고 토트넘도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 많은 선수를 영입했는데 콘테 감독이 이런 빡빡한 일정 속에 딱 한 명만 교체했죠. 후반 31분에 쿨루세스키 선수를 빼고 히샤이성을 투입한 것이 유일한 교체 출전 선수였는데요. 왜 한 명밖에 교체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팀의 균형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스킵은 처음 합류했고요. 겨우 이틀간 훈련했고 벤치에서 경기 분위기를 느낄 기회를 주려고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경기에 뛰게 하는 것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호이비에르가 아주 나쁜 태클을 당해서 사실은 투입에 대한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 한 명만 우리가 투입을 했죠. 히샬리송을 투입한 이유는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한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우리 상황은 계속 그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기하고자 했습니다. 이틀 뒤에 풀럼과 경기를 해야 하고 분명 로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선수들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선수들은 2, 3일 간격으로 많은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이 시작되지만 아직까지는 선수들의 체력에 문제가 없고 선수들을 로테이션하지 않고 치를 수도 있다. 지금 사실은 브라이언 힐과 루카스 모우라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벤탄쿠르도 부상으로 빠져있는데 스킵 선수를 미드필드 자원으로 투입하기에는 아직 몸이 덜 올라왔고 파페 마타르사르를 투입하는 것도 호이비엘의 상태가 괜찮다면 사실은 팽팽한 경기 웨스트햄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경험이 부족한 선수를 투입하는 것은 조금 꺼려졌겠죠. 손흥민 선수가 또 이날 경기 그래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쿨루세스키를 빼고 히샤이성을 투입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또 로테이션 가능성에 있어서 쿨루세스키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히샤이성이 들어가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손케히로 구성했을 때 더 균형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균형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를 빼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샤이성이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측면에서 케인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주고 케인이 이제 슈팅을 시도한 장면 반대편에서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케인 선수가 슈팅을 한 것이 케러에게 잘리면서 무산이 됐는데 두 명이 막고 있었죠. 라이스까지 커버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기는 어려웠고 이 좁은 틈 사이로 슈팅을 때리는 게 맞는 장면이긴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히샤이성이 오른쪽에서 활약을 할 수 있고 꼭 히샤이성이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또 교체가 있었어요. 다음 풀럼과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빠지게 될지 후반에 나오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콘테 감독이 균형을 강조했고 또 아직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한 가운데 체력적으로 크게 문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풀럼과의 경기도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히샤이성이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빠지는 대상이 꼭 손흥민 선수라고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9월 일정도 총 5경기가 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에 풀럼과 홈 경기 치르고요.
9월 8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올랭피크 마르세유와 챔피언스리그 D조 1차전 경기 역시 홈 경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근 두 경기를 원정으로 치렀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두 경기를 치르는 이번 일정, 토트넘이 무승부라는 웨스트햄전에서의 좀 아쉬움을 딛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9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정말 엄청난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토트넘이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를 두 번이나 모두 이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9월 14일 수요일 새벽 1시 45분에는 스포르팅 리스본과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그리고 A매치데이 전에 마지막 경기로 9월 1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레스터시티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가 이어집니다.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핵심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